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지역 여행사 대표가 고객 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자본 여행사의 지역 여행사가 밀려 경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이주 여성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까다로운 기준 탓에 김치 수출이 어려웠는데 중국이 이 기준을 없애기로 하면서 지역의 김치업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또 봄의 불청객인 황사도 찾아왔는데 오늘까지는 옅은 황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3월의 첫 출근길 아침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낮 동안에는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지만 현재 기온은 대구가 0.6도, 안동은 영하 3.3도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대구가 111 마이크로그램으로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낮까지는 황사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서부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양이 많진 않겠지만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기온이 낮은 북부 내륙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는 위법 심사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수명 연장을 할 때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는데 월성 1호기부터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원안위 사무처는 수명 연장 신청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주민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국회에선 심사 진행 중에 법이 개정 발효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서 수명 연장할 때도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일부 원안위 위원들도 마지막 심의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지적했지만 이현철 위원장은 무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최소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자라고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굴한 원안위원장은 이를 묵살했고 더 나아가서는 위법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격 사유 논란이 있는 조성경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수명 연장 찬성을 주도한 점입니다. 최근 3년 안에 한수원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위원회 자격을 제한하는데 조 위원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위원으로 활동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필요한 심의가 덜 끝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표결로 결정한 겁니다. 심사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R7, 즉 경락 건물 개통의 최신 안전기준 적용과 관련해 김익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위원장이 표결로 밀어붙인 겁니다. 법적으로도 원천 무효이고 윤리적으로도 무효이고 상식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의 후폭풍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짐에 따라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재가동 시점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즉각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달구벌 복지기동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가스전기안전공사와 보일러설비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7개 민간 협력기관과 함께 달구벌 복지기동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가스와 전기, 난방, 의료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긴급한 복지 수요에 분야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움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관할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과수농업을 대상으로 FTA 피해 보전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시행되는 제도는 FTA 협정으로 직접적인 가격 하락에 피해를 본 과수 품목 생산자를 지원하는 피해 보전 직불금제와 FTA로 재배를 중단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업 지원제 등입니다.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포도와 감귤, 키위, 체리고 지급 한도액은 개인 3,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폐업 지원금은 작물 폐기 면적의 재배 면적당 발생하는 3년간 순수익 금액을 지급합니다. 올 들어 여행사 대표가 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과 SNS로 무장한 대자본 여행사에 지역의 여행사들이 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신혼여행을 가려던 신혼부부가 여행을 떠나보지도 못한 채 돈만 떼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선납하고도 평생 한 번이라는 허니문을 놓치게 생긴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 출발이기 때문에 다 완납 다 했고요. 네, 480이고요. 지금 당장 신혼여행 일주일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지금 어디 가지 못하는 거지. 고객 돈을 빼돌린 여행사 사장 전 모 씨는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여행사가 겪는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불락을 저들이 살 또 여력이 안 돼. 항공사를 수위도 않지. 그러면은 야들은 불락받은 여행사에서 다시 또 이제 불락을 또 가져오거든. 인터넷과 SNS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의 상품들이 쏟아지고 이들과 경쟁을 하자니 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랜드에서 돈 돌락하대. 그러면은 손님 돈 땡겨가지고 결국은 손님 계약금 받은 거 다시 좀 헷갈려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을 가들이 하다 보니 나중에 틀리 보는 거지. 대자본 앞에 그들이 내세우는 인터넷과 SNS 저가 폭탄 세일 아래 지역 여행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0.3%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초등학교가 80.3%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71.3%, 고등학교는 56%의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85.65%로 2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새학기를 맞아서 감기 등 학교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로 1000명당 38명 정도가 발생했고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결막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기는 학교 안에서 생활할 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집단 급식이 시작되면서 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도 발생할 수 있어 위생적인 배식과 안전한 음용수 제공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역의 이주 여성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산업연수생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공장 안에서 생산부장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 부장은 이어 인도네시아 국적의 C씨도 자신의 사무실, 심지어 기숙사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했습니다. A씨와 C씨는 결국 공장을 그만두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B 부장은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직장을 잃거나 미등록 이주 여성의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등록 이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 찾기도 이제 많이 어려운 상태고 또 많이 안 써준다면 혹시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이제 또 보복 당할까봐도 두려워하고요. 성범죄 피해는 지난 2002년 4.3%에서 지난 2013년 10%를 넘겼고 지난해 지역 이주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벽에 막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이주 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어떤 좀 추궁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수사 진행 과정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원단체들은 이주민을 위한 공식적인 성폭력 상담기관을 설치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동대구역 앞 고가교 신설 공사를 위해 기존에 있던 교량을 철거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교통 전환을 실시합니다. 내일부터 파티마 병원 3거리에서 대구 MBC 내거리 방향 3개 차로를 전환하고 대구 MBC 내거리에서 파티마 병원 3거리 방향 3개 차로는 기존 도로와 연결부를 보강해 다음 달 중순 전환해 내년 하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차로 변경으로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노선은 당초와 같은 왕복 6차로를 유지하고 동대구역 건너편은 새로운 버스와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서 교통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늘 고유제를 시작으로 금관총을 정식으로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관총은 1921년 9월 경주 노설이 한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뚜껑이나 지붕에 해당하는 봉부는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절반 정도는 도로로 파괴된 채 발견됐는데 이곳에서 금관이 출토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무덤 구조를 비롯한 새로운 사실이 많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 음식의 대표 주제인 김치가 수년 전부터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는데 까다로운 기준 탓에 정작 이웃 나라인 중국에는 수출길이 막혀왔습니다. 이 기준을 중국이 없애기로 하면서 지역의 김치업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산 천일염에 절여진 배추가 정성스레 양념에 버무려집니다. 일본으로 수출될 김치입니다. 국내 김치업계 7위인 이 업체는 17년 전부터 미국 등 8개국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 수출 시장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그간 한국 김치에 불리한 기준을 요구했던 중국이 이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00g당 대장균 군수 30마리 이하로 정한 자국의 절임 채소 위생 기준을 한국 김치에도 적용해 온 건데 한국 정부의 꾸준한 설득 끝에 중국은 한국 김치의 대장균 검사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중국 내 의견 수렴이 끝나는 4월쯤에는 중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김치 시장은 2조 5천억 원 규모, 경북은 연간 9천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용 김치의 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와 혐한 기류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던 터라 판로 확대가 절실했던 상황. 중국 수자이라 하는 부분이 13억의 시장이니까 워낙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산보다 비싼 가격과 현지인 입맛 등 시장 확대를 위한 과제는 남았지만 원천 봉쇄됐던 대중 수출에는 일단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한옥 등록과 한옥 보호구역 지정, 개별 한옥 지원 등 한옥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옥 건축 등 비용 지원은 신축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전면 수선하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옥의 기준은 한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옥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대구시의 한옥 수는 1,754채이고 중구와 달성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와 산업체를 오가면서 직업교육을 하는 산학 일체형 직업교육학교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금형과 자동차 정비, 공예 디자인 등 특성화 고등학교로 일주일에 사흘은 학교, 이틀은 산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산업체는 1인당 한 달 훈련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에는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학생들의 직업 능력을 키워준다는 계획입니다.
달구시는 대구 정보보호지원센터와 함께 현장 실무형 정보보호 전문 인력 300명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정보보호 관련 산업체와 공공기관 재직자, 정보보호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과 데이터 침해 사고 분석 대응, 보안 관제와 네트워크 보안 등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한 회에 15명에서 20명씩 대상으로 선정해 24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첫 출근길 아침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지만 대구는 현재 0.6도, 안동은 영하 3.3도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대구가 111 마이크로그램으로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낮까지는 황사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사만 아니라면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대구는 1도, 청도는 영하 4도 보이고 있고요. 김천의 현재 기온 영하 5도지만 한낮에는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부 지역 다른 지역보다 더 추운 상태입니다. 의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1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